윤석열이 쏘아올린 북한 선제 타격. 오늘 오전에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난번에 쏜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가 테스트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북한의 핵 도발을 가정한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선제 타격을 거론했습니다. 과거 목소리와 오늘 목소리를 저희가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남북한 관계를 제자리에 돌려놓겠습니다. 원칙 있는 자세로 일관성을 견지해 주종 관계로 전락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북한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마하오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윤 후보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물론 전제를 달긴 했어요. 핵 탑재 마하 5 이상 북한 미사일이 수도권에 1분 내에 도달한다. 이걸 가정했을 때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선제 타격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잘 아시다시피 마하 5. 근데 이제 오늘 그 발사된 게 뭐 마하 1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북한에서 만약에 쏘아 올릴 때 우리가 준비를 한 거 가지고서도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뭐 그거는 이제 다 그 사실관계로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이고,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선제 타격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옳은 얘기냐, 아니면 그냥 또 뭐 협상 운운으로 이렇게 비껴가야 되는 게 옳은 얘기냐, 이런 건데, 저는 뭐 그냥 윤석열 후보가 현실론을 얘기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걸 선제 타격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그러면 또 북한은 북한대로 반응이 있을 거거든요. 뭐 예. 저렇게 했다고 해서 뭐 금방 무슨 전화가 불타오르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협상에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발언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렵다 하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현실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즉각 윤석열 후보의 이 말,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에 북한이 그 핵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걸 전제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말고는 막을 수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군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저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윤석열 후보 더 이상 이런 국민 불안 끼치지 말고 최소한의 애국심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을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이런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신 그대로예요. 선제 타격 얘기를 하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러 말을 직격, 그러니까 바로 맞받아친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 교수님. 네, 뭐 저 정도도 저는 뭐 직접 공격했다고 보진 않아요. 어쨌든 저 말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만약에 한 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북한이든 우리든 다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타격이란 말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유일하게 저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예컨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뭐 윤 후보가 그런 전제는 달았어요.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물론 이제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저 말이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는 방안으로서 군사력을 키우고 우리가 킬체인도 만드는 것도 결국은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인 거니까 꼭 저게 선제 타격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단어 사용이 있어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기 선제 타격이란 말이 갖고 있는 의미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화면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엿새 전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저 사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 얘기, 정의당 얘기 한번 보면 7천만 민족을 전쟁으로 발언을 윤 후보가 취소해야 된다. 정의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최근 여러 이슈 중에서 정치권에서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온 부분이 바로 저 선제 타격 발언입니다. 그럼 제가 민주당과 정의당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막고 있을 건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슨 방법이냐? 이게 지금 마 10이면요. 예. 서울까지 오는데 딱 1분 걸립니다. 아무런 지금 방어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전술핵 미사일이 지금 서울에 떨어지면 당장 한 30만 명 정도가 아마 바로 피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가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국방부나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킬체인 방식입니다. 예. 이 킬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탐지를 해요. 자, 이 탐지라는 거는 우리의 전략 자산, 우리의 정찰 자산과 미군의 정찰 자산을 동원해 탐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별을 합니다. 과연 여기 이 미사일에 지금 이 핵이 탑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식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에 바로 이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 되겠죠. 자, 북한이 확실하게 이거 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게 한미 합동 자산을 통해서 어떤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킬체인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가 종심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현실이고 예. 지금 극초음속 같은 경우는 마 10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뿐이다라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럼 국민의 생명을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이 날아와도 평안만 외치실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바로 소영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뭐 민주당이 묻는다 하셨으니까 대답을 해드려야 돼요. 일단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저 선제 타격 발언은요.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안보,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라는 것은 모두에게 파멸이고 예.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쟁 자체를 어떻게 사전에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북관이나 대북 정책이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가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치고받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가정을 가지고 쏜다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은 차라리 저는 대선 후보로서는 그냥 이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뭐 종전선언 부분들, 한반도에 대한 대화 타협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발전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의 대화 기법이 돼야지 저렇게 호전적으로 선제 타격해서 우리가 먼저 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는 결국에 누가 치고 받고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인식 수준들이 굉장히 아쉽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제를 했잖아요. 예. 북한이 쏠 경우,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쏜다는 조짐이 명확할 경우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답을 내놔야 된다 이거죠. 그때도 그럼 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끝나나요, 그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유권자들이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면 싸우지 않게 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 좀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